지난 7일이었죠. 정부가 두 곳을 추가로 발표를 하면서 총 5곳, 수도권 5곳에 30만 호의 이제 주거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신도시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정책의 중심에 서 계신 우리 박선호 차관님, 3기 신도시 조성 그 의미 그리고 배경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9월에 정부가 수도권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총 30만 호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 12월 두 차례 일부 지역을 발표를 했고요. 지난주 5월 7일 날 나머지 모두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30만 호 계획이 이제 완성된 셈인데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른바 신도시가 5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는 330만 제곱미터, 평수로는 100만 평이 넘는 대규모의 그 주거단지를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양주, 하남, 계양, 고양 이런 것들 이제 5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서울에서 1 내지 2km 떨어져 있거나 서울과 아예 붙어 있는 곳입니다. 종전의 1기나 2기 신도시보다 훨씬 가까운 곳들이죠. 또 이 지역에서 이제 17만 호라는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데 물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서 또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공급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예전에 1, 2기 신도시하고의 가장 큰 차별성은 이 지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기능, 자족 기능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도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서 수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업무 기능이라든가 서울에서는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업무 기능 같은 것들을 새롭게 조성하는 신도시에다가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수요를 분산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그 주기적으로 서울의 집값 불안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로 쏠리는 현상, 이런 것은 서울의 일극 집중의 문제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권의 공간 구조를 다핵, 분산 구조로 만들게 되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과거에 분당이라든가 평촌, 판교와 같은 신도시들이 실제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업무 기능을 많이 갖춰서 글로벌 도시권으로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던 점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기 전에 이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기사를 좀 보면서 댓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철회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 분개, 불편,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좀 분노하시는 분들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1기 신도시 중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서북 쪽에서의 집값은 거의 한 10년 전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집값이 좀 오를만 하면은 그 옆에 배후지에 계속 신규로 주택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끊이지 않으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지역으로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이 너무 불편한 것.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을 주거지로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죠. 매번 아까 박선호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서울의 집값 급등을 통해서 1기 신도시 말고도 2기 신도시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2기 신도시는 입지마다 틀리지만 한 서울에서 30km 반경 바깥으로 있는 것들이 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2기 신도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3기 신도시를 거의 1기 신도시보다도 더 입지가 좋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지금 거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서울의 집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 성장세에 있어서 이제 둔화를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신도시로 밖에는 주택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져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도시의 입지가 이미 2기 신도시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 어려운 상태에서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지금 짓는 것이 적합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정부가 정말 국토 전체 또 수도권 전체를 갖고 주택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있는가라는 것에서 네. 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은 강남 집값만을 잡겠다고 해오면서 정말 정작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 도심안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규제로 올가매놓은 상태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카드가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카드를 내놨고, 근데 그게 당장의 재건축을 억제하는 데는 뭔가 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1, 2기 신도시에 크나큰 충격을 주는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을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 돼서 노후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또 2기 신도시는 채 분양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주변에 더 좋은 입지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은 여러 가지 뭐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서울의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강남과의 집값과의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의 집값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성이 심각하게 이제 흔들려 버리는 것은 작년에 7, 8월에 폭등세에서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하루 자고 나면 억씩 오른다고 해서 억거기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상실감과 정부의 대책을 갖다가 촉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울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신도시급의 부지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들어갔던 도시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부족한 점, 불편한 점, 또 과제들을 갖다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도시 들어간 부분들도 그렇다면 현재 신도시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그 도시가 이제 더욱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인가. 오히려 저는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교통망 서로 함께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좀 더 그 도시권에 대한 네. 어떤 신도시권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그런 그 전략적 발전에 대한 사고들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대책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3기 신도시에. 이거를 2기 신도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추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에 뭐 전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추가로 세워나가는 생각하고 기존 2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자족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가면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도시라는 게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발전하려면은 일단 네. 일자리가 들어가고 일자리 만들어지려면 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 사람이 몰려오고 도시가 발전하는 네. 거거든요. 뭐 이런 측면을 해서 좀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것은 추가로 네.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30년 전에 1기 신도시를 네. 개발했죠.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들이 있고 상당히 사회 문제가 심각히 되니까 200만 호 계획을 하고 분당 일산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최근 국제적 트렌드는 그 뉴 어버니즘이라고 해서 신도시주의 혹은 뭐 컴팩트 디벨롭먼트, 이 압축 개발 혹은 뭐 스마트 그로스 그래서 성장 관리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대세가 되고 네. 있죠. 그거는 핵심은 뭐냐면 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혹은 무분별한 확산으로에 대한 반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GTX 얘기가 나오고 도로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확산이 될수록 비용들이 많이 들죠. 교통 비용이 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출퇴근 비용들이 들고 또 개발해야 되는 비용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들었으면서 신도시주의는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에너지 그리고 시간 이런 것을 절약하면서 기존 도시들을 잘 가꾸어 가자라는 쪽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그리고 복합개발 중심으로 그 안에 도심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일하고 그리고 거주하는 교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심으로 훨씬 다시 그 회귀한다는 에너지들을 말씀이시죠? 낭비하는 거고 네. 지속 가능성에서 떨어진다라는 반성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는 조금 시대적으로 좀 약간 그 동떨어진 시대 상황.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는 조금 있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 대도시의 트렌드에서 보면 조금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이 오게 된 이유들이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고민하고 대책을 다급하게 내놔야 네.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고 공급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공급되는 지역들은 보면 동부와 서남부 쪽에 치우쳐 있는데 사실은 주거를 선택할 때 제가 예전 리서치했던 경험을 네. 보면 연구 경험을 보면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반경 5km 내에서 50%가 분양 신청을 해요. 네. 전국 데이터로 보면. 그리고 한 반경 7km 정도에서 70%가 분양 신청을 해요. 전국 데이터로. 그러니까 서울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조밀해지는 거죠. 결국은 지금 고향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면 고향 주변 한 반경 한 5km 내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막는 게 되는 거고 잡아내는. 네. 그리고 동부 지역에 한다 그러면 또 동부 지역 정도이기 때문에 신도시의 입지 부분도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 고려해야 말씀을 될 것 들으니까 같습니다. 생각이 나는 것이 지금 이제 시군구 지역 주민 그리고 해당 광역단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먼저 50%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서울의 등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먼저 가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서울 시민들, 지금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기도로 끌어내는 효과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50%의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50%로, 네. 서울 주변 지역에 사는 분들이 굳이 서울에 집을 사지 않더라도 당해 지역에서 그 50%의 지역 우선 공급 물량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주택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김연아 의원님께서 그 3기 신도시 이후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부로서는 1, 2기 그 신도시 주민들의 걱정의 말씀 경청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상생하고 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는 그 준비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22년, 2023년이 되어야 아파트 분양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중에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들은 상당수 또는 대부분이 2022년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합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정부도 유의를 하면서 시기를 잘 조절토록 할 거고요.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여건도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광역교통 개선 대책 중에서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조속히 조치를 할 거고요. 또 작년 말에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 추가 대책이라는 걸 2기 신도시에 대해서 내놨었습니다. 뭐 GTX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뭐 지하철 3호선의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할 거고요. 또 3기 신도시 이번에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뭐 고양선이라든가 또 슈퍼 BRT와 같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1, 2기 신도시와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또 고양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3기 신도시 이전에 일산의 테크노밸리 또 영상방송밸리, K컬처밸리와 같은 자족단지, 그 업무기능 단지들이 네.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이전에 조성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거기 때문에 네. 그 배후에 있는 1기, 2기 신도시의 주택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요는 1,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데 정부가 역점을 기울일 거다라는 거고요. 네네.